안녕하십니까. 일단 원격 수업을 또 하게 됐는데 이제 등교하고 원격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집중해가지고 그 원격 시간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각반 진도가 약간씩 좀 상이하긴 한데 일단 큰 틀에서는 여기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반은 지금 함수의 그래프 4단원에 해당되는 함수의 그래프를 좀 안 다뤄지는 반도 좀 있기 때문에 한 문제만 간단하게 같이 다루고 여기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직 서툴러요, 서툴러. 네. 요거를 오, 오, 어떻게 키우지? 그냥 해. 응? 됐다. 됐어. 자, 합니다. 얼굴이 안 나오네. 얼굴 안 나와도 그냥 편하게. 자, 일단 여기 보시면 fx는 마이너스 2x의 4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하면 되나? 그러네. 자, 또 보시면 뭐 다른 것보다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나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걸 구하는 거나 여기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나 이 다음에 이제 5단원에 해당되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을 하는 거나 모든 것에 대한 밑바탕은 결론적으로는 함수의 극대극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분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결국에 그거에서의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하고 최종적인 그래프를 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 하는 작업은 여기 수학2에서는 주로 다항함수 여기 이렇게 차수가 있는 이런 다항함수 같은 경우만 이렇게 다뤄지니까 다른 특별한 아이디어를 많이 쓰지 않아요. 여기서는 거의 대다수가 이 함수를 가지고 미분이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의 함수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제 관련 문제를 풀어가는 거라서 거의 똑같은 거의 기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두 가지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했으면 해요. 그 첫 번째는 여기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 이걸 줄여서 증감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도함수의 결국엔 부호를 판단하는 게 포인트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부호 판단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최종적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이 좀 선호되길 바란다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방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속도는 어차피 여기 다시 느리게 하든 빠르게 하든 여러분들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쭉 풀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분. 자, 미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플러스 8x가 나오고 우리가 포인트는 얘의 부호를 보는 게 포인트라서 일단 미분에서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x로 묶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미분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지금 혹시 3개가 보이신가요?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그러면 그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작은 순서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x값이 이런 x값을 가지게 되면 미분값이 0이라고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이 함수의 미분값이 0, 0, 0이 되는 거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게 미분에서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건 어떻게 보면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이 도함수의 부호를 보실 수 있어야 이제 극대가 될지 극소가 될지 극대나 극소가 아니고 다른 측면 해석을 해야 할지를 판단을 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값, 뭐 마이너스 2 같은 숫자, 적당한 숫자를 여기에다 한번 넣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여기는 마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4니까 4 빼기 1은 양수라서 양수 곱하기 양수는 그렇죠. 양수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부호를 여기 쓰면 되죠.
같은 맥락으로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가장 심플한 숫자를 여기다 넣어보시면 여기는 양수가 되고 여기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같은 방식으로 부호를 적당하게 판단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호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fx라는 이 함수는 내가 이걸 찾고 싶은 거니까 플러스라고 하는 거, 즉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라는 거고 마이너스면 감소라는 거고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어떤 연소함수니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걸 우리는 극대, 그래서 이때 극대가 되는 거고 이때는 극소가 되는 거고 이때는 그렇죠 극대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당연히 이때의 함수값은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극대값을 구하려면 이 fx라고 하는 이 함수값을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극대값이 나오고 0을 집어넣으면 극소값, 2를 집어넣으면 극대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보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 1이 되겠죠. 1. 혹시 판단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요 화살표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모양을 그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되시죠? 네,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는 함수 fx의 그래프 개형이라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좌표 평면 위에다 그리니까 그러면 좌표 평면을 그린다는 소리는 x축, y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x축, y축을 그리려는데 여기가 0이니까 그렇죠. 여기 한가운데 있는 이 부분 극소가 됐던 그 부분이 y축의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은 y가 0일 때죠. y가 0. 근데 여기일 때 함수값이 1이고 극대값이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0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이 사이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여기가 x축. 되셨어요? 그러면 x축도 있고 y축도 있고 그래프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미분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성공한 거예요. 이때 쓰이는 가장 핵심적인 생각은 미분을 이용해서 0이 되는 값을 찾고 0이 되는 값을 찾은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데 성공을 한 거라고요. 이게 보통의 교재에 나와 있는 방식이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제안하는 방법은 이거라고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고 이렇게 증간표를 그리지 말고 증간표를 그릴 때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도함수의 부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가 확실하면 굳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냥 바로 그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면 되는 거죠. 즉 이 f'x라고 하는 이 도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호만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어쨌든 미분을 이용해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두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 f'x가 여기 보시면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x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다고 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의 값에 대해서 분명히 f'x는 이 세 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최고차이 계수가 보시다시피 지금 음수니까 음수면 x값이 계속 커지면 y값은 계속 작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저 x값이 계속 커지는 이 오른쪽 방향에서 이 오른쪽 밑에 어딘가에 함수 f'x의 값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면 여기 1이라고 하는 값을 통과해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1보다 조금 크면 양수고 1보다 조금 작은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거 부호를 판단할 때 여기 차수가 여기도 1차고 여기는 2차긴 한데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니까 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는 1차고 여기도 1차니까 부드럽게 통과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0일 때도 통과하고 마이너스 1일 때도 통과하니까 이런 함수의 모양이 f'의 그래프가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럼 부호 판단이 돼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아까처럼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부호를 판단하는 것보다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내면 부호 판단이 바로 되니까 훨씬 더 속도가 붙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인 함수 f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니까 올라가고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고 플러스니까 올라가고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극대값, 이때도 극대값, 이때는 극소값이니까 아까 구했던 것처럼 함수값을 구하시고 최종적으로 x축과 y축만 추가해 주시면 끝나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할 것만 이제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여기서 이제 x축을 그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부분 여기 보시다시피 원래 있었던 함수 fx하고 x축이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보여요? 4개가 보이죠? 4개. 그러면 이 4개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5단원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4개가 가지는 의미는 결국에 이 함수 fx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이지 않냐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여기를 줄까? 이렇게 돼. 참 뭔가 좀 장비가 좋아지면 좋으면서도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는데 또 시간도 필요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네. 뭐가 됐든지. 그럼 결국 여기서의 포인트는 함수 fx, y는 fx라고 하는 이 함수 fx와 x축 이걸 수학식으로 쓰면 y는 0이죠. 됐어요? 그러면 요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개수가 4개다. 이거 4개. 여기 4개 나왔죠? 4개. 이렇게. 그럼 이 4개가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보통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만난다. 우리가 이제까지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만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연립을 해가지고 값을 구해요. 연립. 그 말 뜻은 이 두 식을 연립하는 거니까 y는 fx라는 이 식하고 y는 이 0이라고 하는 이 식을 연립한다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하고는 어떤 게 의미가 일맥상통한 거냐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립할 거니까 y는 fx하고 y는 0하고 연립하는 거니까 둘 다 y니까 이 두 개가 같게 하는 x의 개수하고 여기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개수도 4개가 나오는 거죠. 4개.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네. 그러면 결국에 여기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는 이것의 의미와 fx는 0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y값이 떨어진 상태로 x값만 비교하듯이 이 두 식이 같다라고 놓고 식을 세워놓고 나니까 결국에 얘는 방정식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방정식. 그럼 결국에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만나는 교점을 보는 의미와 방정식에서의 근의 개수를 보는 의미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만 더 엄밀히 말하는 거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 근데 방정식에서의 근 중에서는 실근은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허근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x의 개수를 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실근의 개수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와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주의할 거, 진짜 딱 하나만 더 주의할 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 실근의 개수가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근의 종류가 세 개 의미가 나와요. 실근, 허근, 실근 중에서 중근. 근데 중근도 우리가 근은 원래는 하나로 볼 때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2개로 볼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게 되니까는 여기서 실근의 개수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해주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혹시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거를 정리해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닫기. 잠깐만. NG 잠깐만 들어봐요. 아이고. 자, 이제 볼게요.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됐나?
핵심 포인트 요 부분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요 부분.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보시면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은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x좌표와 같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감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 자기가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진짜 딱 하나 정말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뤄질 수학 개념 하나만 딱 골라보세요 하면 저는 감히 이 개념을 많이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좀 상당히 중요시하게 다뤄지는 게 함수고 그 함수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예를 들어서 그래프라고 치면 함수의 그래프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에서 다뤄져요.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근을 구한다. 이것도 상당하게 좀 많이 다뤄지는 영역 중에 한 요소인 것 같고 근데 이 두 개의 요소를 결합하는 형태의 상당히 중요한 멘트다 보니까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이 멘트, 이 문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생각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 상황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개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상황이나 이런 걸 파악을 못하고 말을 하게 되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전혀 잘 들었겠지라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한편으로는 또 장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꼭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정리. 함수의 그래프에서 만나는 교점을 구해라 이 말의 의미와 방정식에서 실근을 구해라 라는 의미는 거의 일맥상통한다고요. 되셨죠? 근데 방정식에서 정확하게 실근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값을 진짜로 푸는 느낌으로 풀어야겠지만 실근이 정확히는 안 궁금한데 실근이 대충 몇 개 정도 있어? 라고 이렇게 대충 물어보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충 풀 수 있대요. 그게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었잖아요. 개형이 뭐였어요? 대략적인 모양.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그렸더니 x축 또는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봤더니 몇 개가 있더라 라고 말만 해주면 결국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보는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혹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 방정식 여기 보시면 3차 방정식 있는데 이건 한번 써볼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2는 0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대요. 3차 방정식.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풀었냐면 3차 방정식을 만나면 항상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조립제법이 안 되면 이 3차 방정식을 못 풀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미분을 이용해서 이 3차 방정식을 풀으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근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잘 안 나올 거야 아마. 정확하게 값이 궁금한 게 아니고 이 3차 방정식은 과연 실근은 몇 개나 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3차가 아니라 10차면 실근이 10개 있을 수도 있지만 8개 있을 수도 있고 6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근이 정확히 몇 개 있냐가 궁금한 거라고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몇 개가 있다는 게 확인만 되면 그 다음이 어떤 값이 근일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하고 막 하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했다면 약간 수학은 점점 추상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우리 이거 블럭 같은 거 보고 한 개, 두 개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얼마, 몇 개 이렇게 있어라고 즉 방정식을 풀더라도 이 방정식의 근이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 근데 이제 그 전 단계로 또 넘어가면 근이 얼마냐가 궁금하기 이전에 더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게 근이 몇 개나 있어?가 먼저 물어봐야죠. 그럼 몇 개, 예를 들어 두 개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 두 개가 뭐하고 뭐야?를 그 다음 물어보는 거고. 그럼 그 전 단계는 몇 개가 있어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죠. 있긴 있어?가 더 궁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값 정리 여기 2단원에서 했던 평균값 정리는 존재성을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역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자, 이거의 뭐 개수로 뭐 방정식 실근을 구하고 싶다 뭐 한다는 상황이 되면 일단 근은 있을까? 근이 있다면 몇 개나 있을까? 그 몇 개가 있다면 값은 정확히 얼마일까?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수학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불편하지만 여기 위에서 다시 내려온다 생각해보면
거기서부터의 의문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다고요. 그래서 조금 버거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력도 올라가지만 생각의 폭도 상당히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를 들어가고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답이 없는 것들을 많이 다룰 텐데 처음 궁금해야죠. 이건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부터 시작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나 될까를 좀 궁금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이제 어떻게 내가 실제 실현을 하면 될까에 대한 궁금해한다는 생각 자체들이 결국에 여기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생각과 유사한 것 같고, 그게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즐겁게 해봅시다. 풀어볼게요. 이 3차 방정식의 정확한 x값을 구해라라고 하면 조립제법을 써야겠지만 3차 방정식 정확한 x값이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구해보세요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실근의 개수. 되셨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이 말은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3차 방정식 3차 함수와 y는 0, 즉 x축이라고 하는 이 함수하고 상수함수 정리를 말하면 이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겠구나. 그러면 미분을 이용해야겠구나. 되셨나요?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을 할게요. y'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따라오죠? 자, 좀만 속도 올릴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아이고 이거 손을 줄이지 마. 오 대박. 자 이렇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인가? 맞죠? 지금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어머 잘 안 보이네. 자 미분에서 그러면 0 되는 순간이 이거 잘 안 보이네. 너무 들었나? 됐다. 놀랬겠네. 자 아무튼 미분에서 0 되는 순간이 두 번 있는 거야. 2하고 3. 그래서 x축을 그리고 1하고 3에서 미분에서 0이 되는 거고, 최고차의 기준은 양수니까 오른쪽 위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괜찮아요? 이 숙여지면 왼쪽부터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자 그래서 3도 통과해야 되고 1도 통과해야 되는 이런 아래로 볼록인 형태 그래프가 돼야 된다고. 그래프 모양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 부호가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어요?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게 이게 함수 F라고요. 됐어요? 근데 이제 점점 여러분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주로 이게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될 테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x축, y축을 그릴 텐데 생각보다 y축을 많이 안 그려도 된다는 걸 인지할 거예요. x축만 그리면 돼, x축만. x축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함수값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x축은 y는 0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함수값이니까 극대값. 여기에다 1을 넣어보면 1 마유 뿔구 마이 그러면 얼마지? 2 좋아 2. 그 다음 여기 3일 때 극소값은 3을 넣어보면 아이고 아이고 마이너스 2 되죠? 왜냐면 여기 27 여기 54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사라지고 마이너스 2 괜찮아요?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 이 가운데 부분에 y는 0이라고 하는 이 x축이 그려지겠죠? 됩니까? 끝났어요. 뭐가 끝나요? x축하고 함수 f하고 만나는 교점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몇 개? 세 개.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는요 솔직한 말로 안 풀어도 돼요. 다 그냥 똑같은 문제 풀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작기. 이거 어렵네. 하면 되나?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게 버튼이 아니구나. 됐고. 아이고. 아유, 하나만.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은 여러분들 한번 꼭 풀어보셔요. 문제 1번은 말 그대로 3차 방정식이니까 이게 스캔을 찍어야 돼. 자 스캔.
여기 이제 문제 1번은 말 그대로 그 3차 방정식,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인 거니까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구해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쓰는 맥락이 아니고 실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을 보면 된다고.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J 2번 하나만 더 풀고 일단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AJ 2번은 이런 맥락이잖아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K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K라는 문자 때문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살짝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x-1은 0이라는 이 식하고 1차 방정식하고 x 뭐 예를 들어서 x는 1이라고 하는 이 1차 방정식이 달라 보인가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이항한 거밖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1차 방정식이나 여기 1차 방정식이나 실근을 구해라라고 하면 똑같아요. 둘 다 1. 그렇던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인 거예요? 이 방정식에서 우리는 실근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항을 했을 때 실근의 모양, 아니 실근의 개수나 실근의 값이 바뀌냐는 거예요. 안 바뀌잖아요. 최종적인 상황 자체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항을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됐어요? 그 말 뜻은 여기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하는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3차 방정식이 나는 실근의 개수가 궁금하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값을 저기다 두고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냥 그렇게 풀어도 편하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해설지처럼 k라고 하는 값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풀어도 된다고요. 이렇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k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왼쪽에 있는 3차 방정식과 오른쪽에 있는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을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게 여기에 써져 있는 해설 여기에 있는 풀이의 방법이 된다.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일단 나의 목적은 이 3차 방정식 요놈을 편의상 fx라고 해볼게요. 얘도 그냥 똑같은 y값인 거고. 괜찮아? 네,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모양을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렇지, 미분해야지, 미분. 3x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되는 값 보이세요? 좀 빨리 속도감 있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1, 1. 그다음에 최고차의 개수 양수니까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서 통과하고 그럼 부호가 뿔, 마, 뿔. 되나요? 그럼 미분해서 0 되는 순간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이게 함수 f라고. 됐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다른 놈하고의 교점이 아니라 y는 k라고 하는 이 상수함수하고의 교점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y는 k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y값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 있는 이 극대값과 여기 있는 이 극소값을 한번 찾아보면 극대값보다 위로 올라가면 만나는 교점이 딱 하나일 것 같고, 그죠? 극대값하고 극소값 사이로 가면 왠지 만나는 교점이 3개 나올 것 같고, 극소값 밑으로 내려가면 만나는 교점이 또 하나 나올 것 같고, 극대값 극소값 일치하면 딱 접하고 어디 손 모양 딱 보면 딱 2개 아닌가? 2개? 오, 이렇게 2개 교점 딱. 그러니까 K라는 값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극대값과 극소값은 중요한 요소가 되죠. 구하러 가자고요. 그럼 여기 오, 지워져 버렸구나. 샹 여기 얼마였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구해보시면 여기다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신가요? 그럼 이런 일이 생기잖아. 이런 일이 갑니다. 이 사이로 들어오면 만나는 교점이 3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예를 들면 2 같은 경우랑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만나는 교점이 2개가 되는 거고요. 그죠? 더 위로 올라가면 만나는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써볼게요. 이제 이거를 갑니다. K라는 값이 2보다 크면 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이 1개. 그 다음에 K라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도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1개. 그 다음에 K라는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2면 2개. 왜? 이렇게 딱 여기 딱 걸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사이로 들어가면 3개니까 K라는 값이 마이너스 2하고 이 사이에 있게 되면 3개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진짜로? 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머릿속에 이게 제 생각에 이해가 잘 되고 안 되고의 가장 큰 그 차이점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가 머릿속에 좀 정확히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정리할게 다시.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이 3차 방정식에 실근이 몇 개인지가 궁금해요. 근데 실근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궁금한 게 아니고 몇 개인지가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왼쪽에 있는 3차 함수를 그래프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요. 근데 먼저 k값을 모르니까 먼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도함수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도함수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마이너스 1과 1 같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함수의 도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좌우의 부호 변화를 본 거고 최종적으로 원함수 f의 증감을 표시한 거라고요. 됐어요?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잖아요. 그 다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여기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함수값이 2고 x가 1,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2고 x값이 1일 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따라와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고 포인트가 여기 함수 f면 이게 함수 f면 우리는 아까 했잖아 k y는 k라고 하는 이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곧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다. 근데 k는 나도 모른다. 그럼 k가 얼마일 때 이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본 거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려갈 거라고. 상수함수 뭐야?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그럼 그때마다 만나는 교점을 보자 이거예요 f하고. 그럼 봐봐요 이제 이거 내 손가락 보여야 되는데 이 손 보시면 3개 만나잖아. 하나, 둘, 셋. 돼요? 여기 딱 2에 걸치면 하나, 아이고 여긴가? 하나, 둘. 돼요? 여기 또 걸쳐도 하나, 둘.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더 그릴까? 그리면 하나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올라가도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 하나밖에 없겠지. 여기 안 보이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다만 이렇게 수식으로만 쓴 거다. 이걸 수식으로만. k 값이 2보다 크면 위로 올라갈 거고 2면 여기 걸릴 거고 사이에 있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처음에 좀 이해되려면 말랑 할 때 꼭 문제 풀어봐요. 하셨죠?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는데 꼭 관련 문제 2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